그게 만약에 트리피어 공백이 보강이 안 되면은 아틀레티코를 욕하실 건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유튜브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회차도 역시 축구 유튜브로 제작이 되게 됐습니다. 뭐 한두 해 하는 건 아니지만 카메라가 있으면 그래도 긴장이 돼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 녹화는 지난 회차의 녹화와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장이 똑같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준일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실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역시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서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 거기에 플러스 우리 축구 이야기를 좀 해드렸다면 이제 해외로 다시 눈을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뭐 1월 하면은 해외 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해외 리그 겨울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의 평행 우주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1월 17일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녹화를 1월 17일에 하고 있는데 겨울 이적 시장은 아시다시피 1월 말까지인데 26일쯤이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점점 이제 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로 봐서는 거의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중간 점검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1월 17일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이 방송에서는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말을 이어서 또 한마디를 보태자면 그렇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정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면은 역시 누군가 나가고 또 누군가 새로 들어오고 이런 작업의 좀 연속이자 또 반복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소준일 아나운서가 K리그 요즘 중계도 많이 하시지만 네. 기본적으로 또 이제 해외 축구 쪽에 또 원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의 그 상투를 틀어주신 분이 지금 제 앞에 계세요. 소준일 아나운서 데뷔 중계를 저하고 같이 했나요? 같이 했죠. 그렇군요. 네, FIFA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어떤 특정 팀이 선수를 방출을 하면은 그 방출을 한 자리를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중간 점검 역시 아무래도 몇몇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적 한 가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올 겨울 이적 시장 최고액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의 이적입니다. 페란 토레스 선수가 맨시티를 떠나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아마 1월 26일쯤이면 페란 선수 능가하는 이적료가 그때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 페란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괜찮은 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덴벨레 선수가 좀 괜찮은 경기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페란 선수는 역시 이제 덴벨레 선수가 많이 맡아보는 오른쪽 윙어 자리를 맡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앙 공격수랄지 여러 가지 다른 또 용도에서의 페란 선수의 멀티성도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지금 현재 어떤 공격진 상황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느 경기까지는 봤냐면 그 수페르코파 첫 경기 슈퍼컵 4강전인 엘클라시코를 봤는데 페란 선수가 뭐 길게 뛰진 않았습니다만 그 경기는 사실 처음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사실이었어요. 전반전만 뛰었죠. 네, 다만 그런데 이제 페란 선수가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에서부터 좀 장시간 경기를 못 뛰었다가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이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복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또 색깔이 아직 완전히 또 입히어지는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페란 선수의 활약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페란 선수 영입을 위해서 그리고 등록을 위해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움티티 선수를 연봉 삭감을 통한 재계약으로 일단 연봉을 낮췄고 쿠티뉴 선수의 임대 이적을 통해서 역시 그 셀러리 캡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페란 선수를 최종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쿠티뉴를 임대로 영입을 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숨통을 틔워준 클럽이 바로 잉글랜드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굵직한 영입 두 건을 통해서 제라드 감독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이번 겨울이 되고 있는데 쿠티뉴 선수를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를 해서 데려왔고 그리고 에버튼에서 3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또 루카디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리카디뉴의 에버튼으로부터 아스톤 빌라로의 이적은 에버튼 팬들에게는 상당한 쓰라림, 좀 복창 터지죠. 네, 아픔을 안겨줬고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 원래 이제 아스톤 빌라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메타겟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메타겟 선수의 올 시즌 폼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디뉴 선수가 타겟 선수보다는 한 단계는 윗급의 선수다. 뭐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스톤 빌라는 분명히 그 왼쪽 측면의 어떤 공수 양면에 있어서 네. 특히 공격력에 있어서 강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디뉴 선수 이외에 또 쿠티뉴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쿠티뉴 선수도 바르셀로나와는 좀 다르게 신선한 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괜찮은 클럽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쿠티뉴 선수가 가세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왓킨스 선수라든가 부엔디아 선수와 더불어서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쿠티뉴 선수가 이 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바르셀로나에서 뭐 장시간 공헌을 못하고 뭐 잘 못한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쿠티뉴 선수가 환경과 무대를 바꿨을 때 영 계속 못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선수고 그것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첫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쏠쏠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골 넣었죠. 네, 디뉴 선수도 뭐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두 선수의 가세는 어찌됐건 제라드 감독과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영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특히 쿠티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고 바르셀로나는 셀러리 캡의 여유가 필요했고 그리고 선수 보강이 필요했던 아스톤 빌라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임대 이적이 이루어졌는데 역시 가장 좀 관건이 됐던 것은 쿠티뉴 선수의 높은 연봉이었습니다만 쿠티뉴 선수가 아스톤 빌라라는 클럽의 특성을 또 이해를 하고 그 낮은 연봉 체계를 또 감내를 해가면서 본인의 연봉을 좀 스스로 깎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 35% 정도의 연봉이 축소가 됐고 바르셀로나는 또한 쿠티뉴 선수의 연봉 보조를 한 푼도 하지 않게끔 또 이렇게 계약이 되면서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이런 결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도 연봉을 35% 깎아도 좀 많은 연봉을 좀 한번 받고 싶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는 이분들도 그렇고 밖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결의의 희망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35%를 깎아도 예. 분명히 돈 많이 벌고 있을 겁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사장님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부디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예. 디뉴 선수를 이적시킨 에버튼의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버튼 역시 여러 건의 이적을 성사를 시켰는데 사실 아스톤 빌라 팬들은 웃고 있고 에버튼 팬들은 한준희 해설위원의 말씀대로 뭔가 좀 울상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와르 엘가지 선수가 아스톤 빌라에서 에버튼으로 임대를 떠나왔고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에서 비탈리 미콜렌코 선수 왼쪽 수비를 볼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고 반대편 오른쪽 측면에 설 수 있는 네이선 패터슨 선수를 레인저스에서 데려왔습니다. 안와르 엘가지 선수를 빌라로부터 데려왔는데 디뉴 선수 이제 빌라로 보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건과는 이 건은 이제 별개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에버튼 팬들이 정말 좀 별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가지 선수가 현재 폼으로만 보면 빌라 팬들에게도 전혀 신뢰를 못 주고 있는 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버튼 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디뉴를 빌라로 보냈는데 빌라에서는 우리가 데려온 선수는 폼이 지금 그다지 좋지 않은 선수를 데려왔단 말이죠. 이거는 에버튼 팬들에게 약간 또 조금 속이 쓰린 결과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이선 패터슨 선수가 스코틀랜드의 상당한 신성으로서 이 선수는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촉망받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래핑이라든가 뭐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라든가 다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위치에는 에버튼이 또 콜먼 선수라든가 존조 케니 선수를 현재는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터슨 선수는 당장의 어떤 경쟁과 더불어서 좀 미래를 위한 이 영입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디뉴 선수 자리를 메우게 되는 미콜렌코 선수죠. 미콜렌코 선수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적 직후의 모습을 보면은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심지어 제가 예, 돈도 꽤 썼어요. 그렇죠. 아까 예. 제가 이제 페란 선수도 뭐 첫 경기 잘하지 못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콜렌코 선수도 사실은 에버튼 팬들의 시각에는 상당히 좀 처음부터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디뉴 선수의 그림자가 미콜렌코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게 될 거고, 미콜렌코 선수는 정말 본인이 아주 자신의 모든 잠재성을 여기서 펼쳐 보이지 못한다면 본인도 좀 마음고생을 하면서 에버튼 생활을 하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어쨌든 에버튼이 여태까지 저희 녹화 기준에서 시행한 영입들은 네이선 패터슨이 그래도 좀 미래를 기약할 만한 영입이긴 한데, 다른 두 영입에 대해서는 별로 팬들이 그렇게 공감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에버튼이 최근에 또 라파 베니테스 감독과 함께 결별을 선언을 했었고, 팀도 지금 강등권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영입들이 어떻게 또 효과를 발휘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튼과 함께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또 하나의 팀이 있죠. 하지만 이 팀의 팬들은 역시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슈가데디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를 하면서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가 됐고, 당장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번리에서 크리스 우드 선수를 3천만 유로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를 역시 또 1,500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에 또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 트리피어 선수의 뉴캐슬 행에 관해서는 예. 이 소준일 아나운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팬들을, 특히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분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이거는 일단 소준일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트리피어 선수 덕분에 지난 시즌을 또 우승을 차지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리피어 선수가 뭐 영국 쪽으로의 복귀를 좀 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선수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시메오네 감독도 그래서 이번 이적권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 이거는 트리피어 본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트리피어 선수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의 트리피어 선수의 아틀레티코에서의 공헌에는 만족을 하시나요? 매우 만족이죠. 그 정도 해주고 갔으면 됐다. 됐죠. 네. 리그 우승 한번 했는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러면 트리피어가 떠난 자리에 누가 뛸 것이냐인데, 지금 당장 보면 뭐 브루살리코라든지 아니면 요렌테 선수가 그 자리를 뛰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윙백 요렌테보다는 중앙 미드필더 요렌테를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브루살리코 선수는 3백일 때 센터백의 오른쪽으로도 지금 기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윙백의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데리고 와야겠죠. 근데 저희 방송이 릴리즈 될 때쯤이면은 아틀레티코가 혹시 데려왔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저희가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1월 17일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적입니다. 그게 만약에 트리피어 공백이 보강이 안 되면은 아틀레티코를 욕하실 건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유튜브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욕 안 할게요. 예. 욕은 안 하신다. 욕은 네. 안 하겠는데, 근데 올 시즌에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지금 PD님이 바로 또 피드백을 하시잖아요.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언사는 좀 지양을 해달라. 그 꼬라지의 그러면은 순화된 표현은 꼴인가요? 그렇겠죠. 그런 꼴은 안 보겠다. 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좀 욕된 꼴은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근데 지금 한 반 정도는 한 욕을 여기까지 이제 묻혀놨거든요. 네, 그럼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시의성이 있는 질문이니까 예. 그 수페르코파 4강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역전패로 탈락을 했어요. 예, 저 그 예. 경기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와, 좀 불안불안하더니만은 결국은 역전까지 당하더라고요. 뭐 수비가 흔들리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뭐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페르코파 시원하게 버리고 그냥 코파델레이에 집중합시다.
아, 코파 델레이에는 집중해야 되나요? 이게 리그는 어차피 힘들고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만 땁시다. 그리고 코파델레이에 집중합시다. 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는 잘해야 되겠죠? 그것도 잘해야죠. 네, 네. 그 두 가지 대회에 집중을 합시다. 아, 예. 컵을 들 수 있는 대회. 이 원래 네. 축구의 역사를 보면은 리그보다는 컵이 먼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컵이 근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트리피어 선수와 더불어서 그 사우디의 뉴캐슬이 크리스 우드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뉴캐슬이 아마 좀 더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은 크리스 우드 선수와 이제 트리피어 선수인데, 우드 선수는 뉴질랜드 올림픽 대표 선수로서도 이제 우리 일반 팬들도 이제는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 위력을 또 실감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트리피어, 이른바 베컴의 컴자를 써서 특컴이라고 불리는 이 선수와 더불어서 크리스 우드 선수가 갔으니까 아마 뉴캐슬은 앞으로는 트리피어의 크로스, 우드의 볼 처리, 뭐 본인이 넣을 수도 있고 또 주변 동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좀 제공권 확실한 루트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네. 그리고 뉴캐슬과 함께 강등권 탈출을 원하는 또 다른 팀이 있습니다. 바로 왓포드가 될 텐데 유튜브